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트럼프의 거래 방식을 보는 시선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매체 RT에 나온 글입니다. 제목은 트럼프가 마지막 소련 지도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쇠퇴하는 제국을 구제하고 강화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저자는 이스탄불 코치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독일 역사가 타릭 시릴 아마르입니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유럽,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 문화적 냉전 등의 주제에 대해 조예가 깊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트럼프의 대단하고도 어린아이 같은 관세 폭동은 너무나 트럼프답다고 했습니다. 야구 방망이처럼 둔하면서 먼저 불태워버리고 나중의 결과를 생각하려는 무모함은 킴 카다시안처럼 주목을 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역시 단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기 쉽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타릭 시릴 아마르는 제47대 미국 대통령은 무대 중앙에 서는데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200년 전쯤 칼 마르크스가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를 지칭해 거물급의 세계적 파괴자로 조국을 파국으로 이끈 인물이라고 평가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역사를 만들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역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과학적 공산주의의 공동 창립자 칼 마르크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면서 세계 최대 헤지펀드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를 들었습니다. 달리오는 현재 관세 논란이 근본적으로 트럼프의 미국 재산 확보에 대한 조잡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실제로 무엇이 위태로운지 가려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평생에 한 번 있는 사건인 주요 통화, 정치, 지정학적 질서의 고전적 붕괴라고 아마르는 설명했습니다. 타릭 시를 아마르는 그러나 붕괴는 그림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변혁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리버럴 패권, 즉 미국의 패권이라는 구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다극 체제로 대체되면서 미국 정치도 국내에서 갈등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정책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혼란이 일어날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타릭 시를 아마르는 트럼프가 해방의 날 관세 공세를 일시 중단하기 전까지 누적된 미국의 수입 관세는 19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의 급격한 폭락만으로도 5조 달러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산당 선언을 인용하자면 마치 공중으로 녹아내리는 듯 했다면서 유턴 후 반등하면서 손실의 일부를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든 급진적인 정책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혼란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팀이 대통령의 뛰어난 압박 전술이라고 설명하면서 트럼프가 관세 인상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협상을 통해 철회할지라도 이미 허술한 워싱턴의 입지와 신뢰도는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마르는 워싱턴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엄청난 무책임, 놀라운 근시안적 사고, 완전한 무능함을 다시 한번 드러냈고 이 교훈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거대한 에고와 사랑스럽게 길러온 특이성, 프로이트식 샤피 시그너스를 가지고 엘살바도르의 이민자를 가두는 것보다 훨씬 더 굳건하게 자신의 시간과 장소에 갇혀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르는 그러면서 트럼프의 시대는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마치 로마 황제처럼 역사 자체를 멈추고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로마 역사 전문가들이 그의 관세 폭탄 테러와 무자비한 침략, 무자비한 착취에서 몰락으로 점철된 고대 로마 제국사의 유사점을 발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고집센 로마 황제들처럼 트럼프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관세 공세가 미국 국내에 미칠 잔혹한 피해에서
그 자신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발표하기 직전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미국민의 피해를 가구당 연평균 3,800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가 덜 심각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피해가 무시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의 공화당은 18개월 안에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설령 트럼프가 그 자신의 단순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미국을 재산업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자리가 풍부하게 창출되지는 않을 것이며 고소득 일자리는 더더욱 창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감소는 해외 이전보다는 자동화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미국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은 단결력 있고 애국심이 강하며 국제적으로 잘 연결된 중국을 상대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경제적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양보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고 있으며 막대한 미국 정부 부채를 벌이는 어렵지만 파괴적인 선택지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워싱턴이 현재 이란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의 시오니스트를 기쁘게 하기 위해 중동에서 평소와 같은 재앙적인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최소한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를 포함한 주변국을 회유하거나 정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미 엄청나게 비싸고 부풀려진 과잉 병력에 내일이 없는 것처럼 계속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군은 예멘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조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연간 군사 예산을 발표했는데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까지 군에 투자한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아마르는 또 트럼프가 21세기 미국의 20세기 중반의 산업 제조 기반을 재현하려는 시도는 어쨌든 돈키호테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로마가 아니라 훨씬 최근에 멸망하고 종종 제국이라고 불리던 거대하고 강력한 국가를 어렴풋이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전시대 서방인들은 소련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20세기 초 산업을 보유했다는 농담을 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르는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고 비열한 과장이라면서 우선 20세기 전반에는 아무도 위성과 대륙간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을 몰락시킨 한 가지 약점은 중공업에 치우친 시대에 뒤떨어지고 항상 현대화가 미흡했던 경제 구조에 집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흥미롭게도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에는 소련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서 2000년까지 약 15년 동안은 소련의 붕괴와 그로 인한 길고도 고통스러운 여파가 있었던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는 제국주의적 불만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자국 제국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여기에는 프랑스 재무장관이 달러의 엄청난 특권이라고 부른 것, 즉 사실상 무제한적인 신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끊임없이 바가지를 씌운다고 불평을 해왔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 세계적으로 돈을 긁어모으는 억만장자 기업가 가문의 수장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르는 트럼프가 자신의 선동 정치를 믿는 나쁜 습관 때문에 무역 적자를 불공정 거래 증거로 오인하고 있으며 이상하게도 건망증이 심해 미국의 서비스 무역 흑자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르는 파괴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며 선동적인 정치인이 미국의 핵심 세력을 주변부 착취의 희생자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춤추는 버릇이 있는 타고난 포퓰리스트가 조잡한 경제 현실에 생활 수준과 삶의 기회 저하에 대한 만연한 분노를 섞어 민족주의적 호소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릭 시를 아마르는 이 대목에서 트럼프를 보리스 옐친에 비유했습니다. 보리스 옐친은 러시아의 조달감을 이용해 소련에 치명타를 가한 뒤 어둡고 암울했던 1990년대 남은 권력을 잘못 다스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 트럼프가 무엇보다도 주식에 투자한 재산을 대거 탕진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생각해 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는 미국인들 사이에 결코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면서 블룸버그는 미국 주식을 상위 10%가 독점한다고 시작했습니다. 아마르는 트럼프의 관세 충격은 이미 다른 모든 미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가 상승, 퇴직연금 감소, 근로소득 감소, 그리고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으로서 이미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을수록 트럼프의 잔혹한 경제정책은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세는 사실상 내국민들에게도 일종의 세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득 사다리의 최하위 계층에 있는 가게가 최상위 계층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관세는 더욱 가난하게 만들 것이며 빈곤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빈곤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1.1%에서 12.9%, 즉 3,700만 명에서 거의 4,200만 명이 이미 완전한 빈곤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500만 명은 극심한 빈곤이라는 이름의 지옥 같은 악순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5%의 미국인 5천만 명은 여전히 빈곤선 바로 위로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빈곤하거나 거의 빈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트럼프의 철거 정책으로 인해 특히 심각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마르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해방의 날이 블룸버그가 말하는 투자자 계층, 특히 그보다 훨씬 좁은 범위의 부유층과 초부유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는 것 또한 놀랍다고 했습니다. 관세 공세 이후 예를 들어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는 하루 만에 총 426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치지 않으며 흔히 그렇듯 그들 스스로의 눈에 띄는 행동 노력 없이도 머지않아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한 가지 교훈은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과도 정치인들은 정치를 부패시키고 휘두를 수 있는 과시적인 금융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적이진 않으며 오히려 공지에 몰리면 꼭대기에 있는 한 사람에게 의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은 1990년대 야만적으로 변해버린 러시아 과도 정치인들을 길들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르는 또 첫눈에 띄지는 않지만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미국의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는 치명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데올로기, 개인윤리, 기질, 그리고 스타일에서 서로 달랐습니다. 고르바초프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평화 조종자였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서방에 대해 너무나 순진하고 자만심이 강해 그 과정에서 자국에 큰 피해를 입혔지만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의 대리전을 종식시키지 못하는 한편 전임자 조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대량 학살을 공모에 자행하고 있다고 아마르는 말했습니다. 더욱이 관세 정책에 대한 그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의 한 가지 이유는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측근들이 미국이 이스라엘 대신에 이란을 공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아마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와 트럼프는 한 가지 근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랑스러운 초강대국을 구하고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고르바초프가 비극적으로 그랬듯이 결국 자국의 완전한 공식 몰락을 주도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고르바초프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트럼프를 자칭 개혁가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책은 그가 막으려 했던 몰락을 오히려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